역사적으로 가장 선호했던 나라 이름과 가장 대우받지 못한 나라 이름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위로부터 조선이 가장 선호를 받았죠. 조선, 이 왼쪽이 가장 선호받은 인기가 좋았던 국민입니다. 조선,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백제, 가야. 이 가야가 가장 꼴등에 위치해 있다는 거, 이걸 일단 눈여겨봐야 합니다. 카라이랍 TV는 역사적으로 가장 약한 자에 있었던 자, 그 자에게 어떤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켜 새로운 역사를 모셔가는 전기를 마련해 있다. 이런 측면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쓰인 국명을 볼까요? 조선은 3번 쓰였죠. 옛날에 고조선, 앞으로는 고조선을 조르첸이라 한다고 자주 얘기했습니다. 자, 조르첸, 고조선, 조르첸, 그 다음에 이시조선, 그리고 지금 북조선, 북한을 조선이라 하죠. 북한이라 하지만 자기들은 조선이라 하니까 조선이 3번 쓰인 거죠. 그 다음에 고려는 2번 쓰였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왕건의 고려 2번 쓰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반복해서 쓰인 국명들은 지금부터 100여 년 전까지도 주로 북방에 위치했던 나라들입니다. 조선, 한반도 북부에 있었죠. 만주까지. 고려도 마찬가지. 고구려, 북방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방의 국명들이 선호되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쓰인 국명도 있죠. 한국. 한국은 대한제국, 그 다음에 현재 남한, 대한민국이 쓰고 있죠. 거기 대한제국에서 한국,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국, 한국입니다. 이게. 그런데 남방나라입니다. 이거는 마한지란 변환이 그게 한 지역이니까 그 남방 지역에 있었던 고대의 나라를 현대에 가까우면서 썼다. 대한제국, 대한민국, 대한제국, 대한민국. 사만 마한지란 변화로부터 가져왔다. 가장 미움받는 나라 이름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건 신라입니다. 신라죠. 근데 실제 신라의 역사의 그 길이는 약 1000년에 가깝습니다. 기원 바로 직전에, BC 0년 바로 직전에 태동을 해가지고 뭐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은 AD 5, 6세기라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부터 해서 통일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그러니까 10세기까지 약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신라까지. 그런데 이 신라가 명한 뒤에는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신라를 코코로 하자. 그럼 한국인들은 아마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물론 그때는 뭐 지금 같은 국민국가가 아니니까 똑같이 역사를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든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입장에서 반추해서 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고토에 대해서 만주와 한반도 그 신라 탓으로 보는 것이죠. 당시 신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저질렀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저도 박씨니까 원래 신라의 피줄 아닙니까? 겟세르한, 거서간, 박일거세. 제가 원래 한자로는 박춘호거든요. 박씨. 그래서 거서간, 그래서 겟세르한이라고 뭐 중국 탈중국화적 성격으로 이름을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물론 뭐 주민등록상으로는 박춘호를 쓰지만 여기서는 주르친 훈 겟세르한. 그래서 뭐 신라의 그 지베르 이게 투르크 계열의 훈으로부터 왔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멸망 후 잊혀진 나라 이름. 그 나라 이름은 백제와 가야죠. 백제가 한번 쓰이긴 했습니다. 후삼국 때 변론이 있었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별로 선호되지 않았어요. 지금 백제 쓰자 아무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신라와 백제는 대한민국이 선호하는 국명으로서 좀 천대받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백제로 하자. 통일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대부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남방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천대를 받았다. 가야는 두말할 것도 없죠. 고대 국가에서 국가 단계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힘이 가장 약했고. 하여튼 멸망 후 잊혀진 나라들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남방의 나라들이 다 푸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 후 가장 잊혀진 나라 이름은 무엇이냐? 당연히 가야죠. 가야. 힘도 없고 옹비하지도 못했고 결국은 고대 국가도 단계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가야는 최근에는 제4국 시대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잊혀진 나라였던 게 이 가야입니다. 김유신의 나라, 카라. 가야가 카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잊혀졌던 나라 이름, 그들, 이 백제와 가야는 어디로 갔는가? 잊혀진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한반도에는 잊혀졌죠. 별로 대우도 못 받고.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거는 일본에 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AD 8세기, 이게 700년대죠. 660년 백제 멸망, 663년에 실제적으로 망한 거죠. 백강구 해전이라는 그 나단연합군과 백제 연합군과의 해전에서 참패함으로써 결국은 마지막을 장식했으니까. 여하튼 663년과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7세기를 지나서 8세기에 이르러서 제대로 일본 열도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백제와 가야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카라쿠니, 한국이라 써놓고 카라쿠니라고 불러왔습니다. 카라쿠니. 이게 한국이잖아요. 음으로 읽으면 현재 한국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대한제국의 한국, 대한민국의 한국, 한자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놈을 뜻으로 읽으면은 일본 사람들은 카라쿠니라고 읽죠. 근데 여기 카라가 나옵니다. 카라는 뭐예요? 가야 아닙니까? 일본인들의 자기들의 정신적 향수의 뿌리를 가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야, 카라. 그리고 그것을 한국이라고 씁니다. 근데 왜 한국이라고 쓰냐? 가야만이 아니고 백제도 고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기 이전에는 마한지라는 한지역이 있잖아요. 그 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즉 패망한 대륙의 한을 품은 처럼 가야가 신라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백제가 망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망한 것까지도 끌고 들어옵니다. 고구려가 망하니까 그 유민들을 받아들이는데 약방왕이라고 유명한 그 고구려 왕자, 지금의 사이타마, 도쿄 지역에 정착해 살게 하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한반도에서 그 가야, 백제, 고구려가 망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부여계 국가들의 비중이 크지요. 특히 가야가 멸망한 이후로는 일본의 정계를 주로 이제 백제계가 장악을 하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한 것에 대한 그 화는 일본 서기에 보면은 그 한 맺힌 서름은 시로서 곳곳에 넘쳐납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조상의 묘는 언제 참배할고 하고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쓴 시, 그런 것도 일본 서기에 나오거든요. 그 패망한 대륙의 한을 품은 청, 그것은 주로 가야와 백제인데 고구려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본 텐노우 한신 인장무,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카라카미 진조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읽는가는 따로 시간 내서 제가 설명 드릴 겁니다. 그거 알고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카라카미 진조무, 한국식 음발음으로 한신 인장무를 맞절이 굿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 천황 텐노가 이걸 하고 있다. 매해 신상제 때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대륙의 패망한 대륙의 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라의 패망한 원한을 품은 채로 역사책에 과장하여 뻥을 쳐놓은 기록은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부로 복수빗으로 숨겨두었다. 이것이 한일 관계에 있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즉 패망한 역사책에 뻥을 쳐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한이라고 써놓고 카라라고 읽잖아요. 그건 가야에 대한 향수는 일정 정도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백제와 고구려까지 확장시켜서 일본 서기에 보면은 신공하국 때 바다를 건너와 한반도 전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무릎 꿇리고 모두 지배하에 넣었다. 이런 내용을 비슷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 빵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빵을 쳤을까? 이거 심리를 들여다보면 재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부에 임나 일본부, 이게 임나, 사실은 가야입니다. 가야. 임나가라. 가야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향수를 갖고 바라볼 만한 영역은 가야까지는 우리가 일정 정도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장사하면서 조금씩 리아시스 해안 사이에 자리를 좀 잡거나, 그리고 가야는 좀 규모가 있었죠. 여기는 일본과 상당한 관계가 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좀 신라가 통일해서 현재 한국 땅이긴 하지만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야에 대한 향수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백제와 고구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그래서 뻥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 한국 학계나 일본 학계나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일본 구수주의자들, 극우들은 아직도 그걸 주장하고 있지만은 일본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거 너무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환단국이라는 책 가지고 뭐 한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뭐 유라시아 전체로 뭐 색칠해놓고 떠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식의 역사인식은 아주 위험하고 참 유아기적인 역사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환단국이라는 책을 제가 참조를 하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뭐 한국인들이 제일 맏형으로서 또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다 다스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오늘의 관점에서 너무 나가가지고 지나친 겁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들. 외국에서 보면 비웃어요. 한마디로 유치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역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본래의 출발인 가야를 훨씬 뛰어넘어, 아까 말씀드렸죠. 뛰어넘어 패망한 백제와 고구려의 원한 감정까지 더 씌워서. 왜냐면 그 패망하고 신라에 망하고 그 유민들이 막 넘어오고 그러니까. 응? 그리고 백제하고 일본은 사실은 많이 관계가 깊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현재 일본의 텐노가 백제 왕의 반기 후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뭐 그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한국인들한테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패망한 백제와 고구려의 원한 감정까지 더 씌워서 대륙의 환을, 여기서 대륙의 한, 한이 중요합니다. 한을 확장시켰다. 뻥을 쳐버리는 거죠. 백제까지는 약간 확장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야까지는 의미를 두겠습니다. 이제 가장 한국사에서 푸대접받은 가야의 역사에 주목하고, 가야의 역사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야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이걸 제가 찾아내고 나서 임나일본부라는 그걸 제 나름대로 카라연합 TV가 추구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의 역사를 제 관점에서 중요한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과의 사이에 역사적 살풀이를 할 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밀려나가지고 도망가서 그 자리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를 사실은 일본 서기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만주에서 밀려나서 이 조그만 반도에 처박힌 거에 대해서 한매치 하듯이 일본 사람들도 그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 역사적 살풀이를 할 때다. 꼭 이런 그 단골레들이 쓰는 말을 세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 문화가 신도라는 게 사실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사달 씨름 대회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 살풀이 현장이 될 것이다. 아사달 씨름 대회 자체가 그 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어루만질 것이다. 그래서 아우를 것이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속에서 신라가 일본인들의 한반도에 있던 조상들에게, 한반도로 있으면서 또 이 패망이 일본으로 밀려났던 그 조상들에게 가했던 그 한, 일본 서기에 기록된 백제의 패망 과정에서 보내던 그 시에 나온 그 한들,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한일 간의 화해와 평화의 길을 인도하여, 화해와 평화의 길을 인도하여 카라 연합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카라, 즉 가야사에 대한 한일 간의 공정한 해석이 될 것이다. 가야사에 대해서 이번 그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가야사를 조명한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꼭 한국은 잘나가지고 일본한테 모든 걸 다 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한국인들은 현재 뭐 체제 시스템 내에서 한일 간에 나라 따로 나라가 분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하는데, 일본까지 아울러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넓은 사고의 관점, 이런 것들 속에서 가야사가 다시 볼 수도 다른 각도에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균형을 맞춰야만이 공정한 해석이 된다. 응? 옛날 가야 땅이 한국 땅에 있다고 해서 한국 위주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은 우리 한국 위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카라 연합이 만들어진 단계에서는
균형 잡힌 해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미래를 한일 간에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